네, 반갑습니다. 준앱이고요. 최근에 오븐을 구입을 하고 이제 오븐을 직접 활용을 해서 본전을 뽑아야겠죠. 그래서 그동안에 요리도 해보고 뭐 이것저것 해봤는데 드디어 제가 빵을 구우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뭐 어떤 빵을 만들 거냐에 대해서는 제가 원래 바게트 종류를 좋아해서 바게트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저는 업자가 아니고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빵은 만들기가 어렵죠. 그래서 수많은 바게트 레시피를 참고를 했을 때 이제 나의 생활 패턴과 맞는 그런 레시피를 골랐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안 들고 뭐 직장인으로서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런 레시피를 골랐고요. 이게 바게트라는 게 역사가 정말 오래된 빵이니만큼 사실 어떤 공식이라는 건 없거든요. 뭐 모든 음식이 그렇겠지만은 밀가루와 물에 그리고 소금 그리고 이스트의 비율 조합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온도 오븐의 세팅 상태까지도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왕도가 있다는 생각 그런 건 안 하고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하나 골라가지고 제가 해보면서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이 카메라를 켜기 전에 일반 흰색 밀가루를 140g 담았고요. 밀가루를 총 200g 맞출 거라서 여기 보이는 노란색 밀가루는 파스타 면 만들 때 쓰는 듀럼밀이거든요. 그 듀럼밀을 60g 더 넣어줘서 200g을 맞춰줄게요. 듀럼밀을 빵 만들 때 왜 넣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말씀드렸죠. 정답 같은 거 없다고. 그래서 물론 듀럼밀을 쓰기 전에 듀럼밀로 파스타 면만을 뽑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해외에 있는 정보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이 빵이라는 게 사실 뭐 엄청 무슨 뭐 공학적이고 거창한 사실 그런 게 아니죠. 빵이랑 면이라는 거는 인류의 역사에서 정말 오랫동안 함께 했던 그런 식재료이고 수백 년 전에 사람들이 이런 뭐 저울 사용하고 뭐 온도계 사용하고 뭐 그랬겠습니까? 대충대충 했겠죠. 그리고 대충대충 하면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획득을 했고 그것을 자기 자녀들한테 친구들한테 알려줬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 밀가루 200g에 물은 150 정도 넣을 거예요. 바게트는 좀 반죽이 질죠. 식빵보다. 일단은 반죽을 잘 해놓고 이스트는 나중에 넣을 거고요. 소금을 먼저 넣어주겠습니다. 소금은 한 3g, 4g 정도 넣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소금과 요 반죽을 잘 섞어준 다음에 마지막에 이스트를 넣어서 잘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소금이 이스트랑 닿으면은 이스트가 좀 죽어요. 발효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스트는 한 2g 정도. 그리고 나머지 물을 부어주고요. 이게 빵이라는 게 서양에서는 사실 우리의 밥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역사가 깊고 사람들마다 하는 방식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공식이라는 게 사실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예로 들면 우리가 집에서 어머니들이 밥 하실 때 전자동으로 되는 전기밥솥 말고요. 압력솥으로 밥을 할 때 누가 어떤 인터넷 찾아보고 하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손과 머리에 익은 대로 대충대충 하거든요. 정확히 계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시간을 재는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그렇게 밥을 짓는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주부들 중에서. 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빵은 서양에서의 우리의 밥과 같은 주식에 가깝죠. 매일 아침 구워내는 그런 것이고 누구나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 않은 그런 것이 저는 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빵이 주식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빵이라는 음식에 너무 과도한 뽕이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의 음식은 아닌데 좀 과도한 그런 이미지가 좀 투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되게 막 엄청 대단한 거고 뭐 그런 이미지요. 빵에도 그런 세계가 있겠죠. 우리의 한식도 미슐랭 레스토랑이 있듯이 빵에 제빵과 제과의 세계에도 그런 엄청난 수준의 그런 약간 도를 닦는 데 가까운 그런 실력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고는 저도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즐겨 먹고 좋아하는 그런 바게트나 식빵 같은 그런 흔하고 되게 단순한 그런 빵에도 그 정도 그런 노력과 그런 것이 필요할까 싶거든요. 저는 특히 한국에서 빵값이 너무너무 비쌉니다.
뭐 업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만 봤을 때는 사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인건비가 비싸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유럽 인건비는 우리나라보다 더 세죠.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빵값은 훨씬 저렴하다. 근데 먹어보면은 훨씬 또 맛있다. 사실 일본만 가도 그런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일본도 우리나라만큼 물가가 대단히 비싼데도 왜 일본의 빵과 우유는 쌀까요? 싸면서 매우 매우 맛있을까요? 우리나라 것에 대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뭔가 이상하죠. 이상하고 그 이상한 데는 분명히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대충 덩어리가 지어졌고요. 이거를 발효를 시키려면은 이게 마르면 안 되고요. 적당한 온도와 적당한 습도를 유지를 해 주어야 되는데 저는 큰 비닐봉지를 활용해서 얘를 덮어주겠습니다. 지금 형태감이 별로 없고요, 반죽에.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는 어떻게 건드릴 수도 없고 재료가 잘 섞이고 밀가루 조직이 형성될 그 시간을 줍시다. 발효도 되고요. 지금은 막 쩍쩍 들러붙는 것 같아도 나중에 되면은 얘들이 또 자기들끼리 잘 뭉쳐서 손에 들러붙는 일이 또 줄어들어요. 시간 지나다 보면. 밀가루 200g인데 제가 아직 이 오븐 사용법을 잘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 반죽 하나로 오늘은 빵을 한번 구워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3시간 발효 상태를 봐가면서 한 3, 4시간 정도 1차 발효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성형을 해서 2차 발효를 대략 1시간 정도 주고 굽겠습니다. 예, 발효 시간이 어느 정도 됐고요. 지금 엄청 많이 부풀었거든요. 봉지가 거의 가득 찰 정도로 아까보다 2배 이상 정도 부은 것 같은데 2차 발효를 하고 굽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풀었고 그 가스 냄새도 많이 나요. 자리가 좀 불편한데 조금 옮기겠습니다. 찰랑찰랑 하는데 여기저기 기포가 많이 나와있죠. 효모가 지 할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 거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차 발효를 여기서 마치고 일단 가스를 빼주고 2차 발효 하고 나서 굽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처음보다 반죽에 찰기가 많이 도네요. 이게 생각보다 사이즈가 크지를 않아서 2덩어리로 소분을 하느니 그냥 요 한 덩어리를 좀 길쭉하게 해서 그렇게 한 덩어리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죽에 물이 많다 보니까 다루기가 썩 그렇게 간단하진 않네요. 손에 들러붙어 가지고 반죽하기가 되게 쉽지 않습니다. 빡세네. 쉽지 않네. 접고 반죽을 만지고 하면서 습기가 조금 날아가고 그러면서 조금 더 덩어리가 지는 것 같아요. 대충 성형을 해봅시다. 처음 한 거니까 모르겠어요. 오늘 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잘 해봅시다. 아, 왜 못생겼지? 오늘은 뭐 간만 잡아본다는 느낌으로다가 이렇게 한번 구워보죠 뭐. 아, 끈적끈적해. 자, 이렇게 해가지고 2차 발효를 하고 구워봅시다. 이렇게 해서 요 안에서 한 30분, 40분 정도 2차 발효하고 한번 구워보겠습니다.